라라라라라 유럽컵 라라라라라 어제 제가 이제 이적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급변했을 때 제작하겠다 했는데 곧바로 다음날 게이, 레오니와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확인해보면은 온스테인이 직접 트위터로 썼습니다.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아직 비드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선수는 이미 동의를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스테인은 직접적으로 이적료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폴 조이스, 크리스 바스콤, 도미닉 킹, 여러 기자들은 3,500만 파운드의 총 패키지를 가져갈 것이다. 3,000만 파운드 기본에 옵션 500만 파운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로 따지면 4천만 유로 정도 될 거고요. 기존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요구하던 4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성사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이도 구단 간의 이런 관계를 생각해서 개인 협상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구단 간의 협상, 이적료 협상이 끝난 다음에 본인도 그대로 이제 개인 협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딜이 성사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어차피 크리스탈 팰리스는 무조건 판매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4,500만 파운드, 4천만 파운드, 5천만 파운드까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20일 동안 이 금액에 살 구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버풀은 3,500만 파운드, 3천만 파운드 그런 금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딱 중간값 3천만 파운드와 4천만 파운드의 중간 3,500만 파운드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지금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게이가 월드컵을 앞두고 출전을 요구하지 않겠냐, 리버풀 오게 되면은 좌우 센터백 모두 1옵션이 있는데 게이가 이것에 만족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게이가 리버풀로 오겠다는 것은 완전한 고정적인 출전이 아님에도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나테 빌드업이 완벽하게 아르네 슬롯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라서 마크 게이가 본인의 이런 능력들을 리버풀 내에서 잘 보여준다, 1옵션이 진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코나테가 재계약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이가 왔다는 거는 한편으로 코나테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코나테를 압박하는 행위로도 너무 좋은 선택이라서 게이 영입이 성사되고 코나테도 뭔가 후속적으로 점차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생 코나테, 00년생 게이, 여전히 반다이크는 2년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단기 계약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게이가 경쟁하게 될 자리는 기본적으로 코나테라는 것인데, 코나테 재계약이 발표되지 않은 시점에서 게이가 온다? 내부에서는 정말 코나테가 나가는 것을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박하는 행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가 이렇게 오게 된다면은 리버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커뮤니티 실드만 보더라도 게이의 패스로부터 시작된 위협적인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와튼하고 게이가 사실상 리버풀을 다 뒤흔들었다 봐도 무방하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커뮤니티 실드 우승하고 기분 좋게 게이도 보내주고 값도 어느 정도 쳐주고 선수도 리버풀을 선호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영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공식 비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업로드하는 순간에는 공식 비드가 들어가고 수일 내로 이 이적은 완료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거의 완료 근접까지 뜨면은 게이와 관련된 분석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레오니도 리버풀로의 이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마디로 리버풀이 게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06년생의 어린 레오니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어느 금액으로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디마르지오에서 언급하기로는 3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 어디서는 3천만 파운드라는 말도 있지만은 디마르지오면은 이탈리아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곳이라서 3천만 유로의 플러스 알파라면은 한 3천만 파운드로 끝내려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환사 금액을 그대로 레오니에게 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 조이스도 레오니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선수가 이탈리아를 떠날 수 있을까? 떠나게 하려면은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개인 협상에서의 어려움을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디마르지오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노, 이탈리아 쪽에 좀 발이 넓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선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흐름만 봤을
봤을 때는 결국 리버풀로 오게 되지 않을까. 현재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니는 인터밀란, 유벤투스, 나폴리 등등 웬만한 세리에 팀들은 다 관심을 구체적으로 보였을 만큼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리버풀이 적당한 금액만 잘 비더한다면은, 그리고 개인 협상만 정말 잘 이뤄낸다면은 게이와 함께 레오니가 오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리버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는 않죠. 폴 조이스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이, 레오니 바로 데려와가지고 리그 개막전 끝나고겠죠. 다음 주에 합류시키려는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리버풀이 조용하다? 리스트 찾고 있구나. 구단 간의 관계를 염두한 채 천천히 진행하고 있구나. 좋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레오니, 게이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앞서 폴 조이스가 개인 협상 관련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세리에 쪽에 능통한 로마노가 개인 협상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레오니는 리버풀로의 합류를 약간 열망한다, 확신하고 있다 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이거는 로마노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인 것을 보아 사실상 레오니도 리버풀로 합류할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레오니와 게이 영입 발표, 영입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요. 두 선수를 데려오면서 총 얼마를 썼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레오니도 한 3천만 파운드, 게이는 총 패키지 3,500만 파운드에서 6,500만 파운드의 두 선수를 데려오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리버풀이 2억 파운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1억 3,500만 파운드 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지금 리버풀이 순지출만 감안하면은 약 8천만 파운드 가까이 나올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이 치미카스, 엘리엇, 키에사, 도크 이런 선수들을 판매하면은 앞서 말한 8천만 파운드 정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게이, 레오니, 이삭 이 세 선수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2억 파운드 가량 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내 스펜딩이 2억 파운드로만 나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순지출이 4천억 미치다? 거래 잘한 거죠. 우리가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레오니 혹은 게이 둘 중 한 명만 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둘 다 데려온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포백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3팩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센터백 숫자가 조금 많아지긴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쓸 수 있어요. 3백이라는 게 엄청 기형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포백 기준으로 변형 3백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구조적으로 가져가면은 미드필더 2명밖에 나오진 못하지만은 앞선에서는 조합에 따라서 다 가져가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레오니와 게이 모두 영입되는 방향으로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시즌 리버풀 센터백 조합, 우선 왼센백 자리는 반다이크, 게이, 고메즈로 분류할 수 있고요. 레오니도 근데 좌측을 뛸 수 있다고 하는데 주발은 우선 오른발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은 코나테, 게이, 레오니, 고메즈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반다이크의 연령은 우선 넘겨버리고 00년생 게이, 99년생 코나테, 06년생 레오니, 97년생 고메즈는 센터백 백업이자 풀백 백업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고메즈는 이적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출전을 많이 못하더라도 잔류하려는 게 아닌가 추측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상 때문에 이적설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아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99년생 코나테가 완전한 1옵션이라고 치면은 그 밑에 있는 레오니가 7년 차로 뛸 수도 있겠죠. 몇 년 더 하다가. 그리고 반다이크도 91년생, 그 밑에 00년생 게이가 받칠 수도 있고, 게이가 구체적으로는 왼쪽 오른쪽 어딜 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좌우를 다 뛸 수 있는 오른발 잡이이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크리스탈 팰리스 주장에다가 잉글랜드 대표팀 들어갈 센터백에다가 빌드업은 이미 커뮤니티 실드에서 우리가 두드러 맞았고, 아르네 슬롯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형으로 좌우까지 커버한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홈그로운까지, 이 선수를 총 패키지 3,500만 파운드, 와우.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게이가 이번 시즌 리버풀에 합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 추측을 했던 것은 월드컵을 앞두고 꾸준한 출전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리버풀에 합류하겠다? 이거는 1옵션 자리도 노려보겠다. 코나테가 게이한테 정말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리버풀은 결국 우풀백에서 아놀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빌드업에서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던 선수가
떠났다. 프림퐁은 빌드업 지분율이 높지 않고 높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값을 뽑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른쪽에서의 빌드업 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더블 피봇을 가져가고 뭘 하더라도 아놀드가 갖고 있었던 빌드업의 이 가치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결국 이 선수가 빠졌다. 오른쪽 센터백은 빌드업 값을 뽑아줘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게이가 어느 정도는 출전 지분을 높게 가져가 줄 수도 있어요. 코나테 진짜 잘해야 돼요. 코나테의 재계약에도 지금 게이 영입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만간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